내달 열리는 청년 부흥회 더 홀리 스피릿 페스티벌을 앞두고 수도권 지역 8개 교회 청년부가 참여하는 청년 12광주리 기도회가 12일간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세계 복음주의 선교운동에 앞장서온 로잔 대회가 2024년 한국 개최를 앞두고 교단 지도자 모임을 열었습니다. 한세대학교가 개교 70주년을 맞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듣지 못하는 농인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 수어 전문기관 2곳이 한국수어성서원으로 합병했습니다. 문화사역팀 UNI가 4년 만에 싱글 앨범 파워 오브 러브를 발매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국이 내달 열리는 2023 더 홀리 스피릿 페스티벌을 준비하는 청년 12광주리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12일간 열리는 기도회는 8개 교회 청년부 목회자 및 찬양팀이 참석하는 연합의 장으로 열립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저녁 7시가 되자 학업과 업무를 마친 청년들이 하나둘 교회로 모입니다. 교회가 준비한 간식으로 배를 채우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갑니다. 매년 6월 6일에 열려 606 성회라 불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부흥회 더 홀리 스피릿 페스티벌을 준비하는 청년 12광주리 기도회가 15일 시작됐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문제들도 많이 있는데 평일 저녁 시간 통해서 예배 통해서 이 영혼육이 좀 회복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왔고요. 이 시간 좀 헌신하는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부어주실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도회는 특별히 다양한 교회가 어떤 교단을 초월해서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짐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더욱 연합할 수 있는 시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12일간 열리는 청년 12광주리 기도회는 한국교회 청년사역연합회장을 마련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오른교회와 강림교회, 만나교회, 온누리교회 등 8개 교회 청년부 목회자가 설교하고 각 교회를 대표하는 찬양팀이 나서 찬양 시간을 인도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지금 한국교회 청년 세대의 회복과 부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6월 6일 성회를 준비하면서 그 전에 우리 한국교회의 청년 세대를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함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회 전체 주제는 부흥과 회복을 꿈꾸는 성령으로 충만한 청년 세대. 첫날은 오른교회 청년국장 주성화 목사가 부흥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 목사는 부흥은 기도의 현장에서 일어난다며 하나님을 갈망하라고 선포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에서 이어지는 예배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라. 그 메시지가, 그 선포가 부흥의 현장 가운데 계속적으로 선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고 기대하시며 기도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기도회는 예상보다 많은 청년들이 참석해 2개 예배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청년들은 내달 6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더 홀리 스피릿 페스티벌에서 일어날 부흥을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구TV 뉴스 김혜인입니다. 세계 복음주의 선교운동에 앞장서온 로잔 대회가 2024년 한국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제4차 대회는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3차 대회 이후 13년 만에 열리는 건데요. 대회를 앞두고 한국 로잔 조직위원회를 비롯한 교단 지도자들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효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복음주의 선교운동을 선도해온 로잔 대회가 오는 2024년 한국 개최를 앞두고 지도자 모임을 열었습니다. 제4차 로잔 대회는 2024년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약 5천여 명의 규모의 글로벌 선교 사역자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한국 로잔 조직위원회는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교단 지도자 모임을 갖고 한국교회 중보기도와 협력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국 로잔 조직위원회 이재훈 의장은 이번 대회가 세계 선교의 성장과 함께 복음 안에서 연합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습니다. 로잔 운동은 복음주의 세계 선교 운동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정의할 수 있는데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 된다는 그런 연합 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이 두 가지 복음주의 에큐메니칼리즘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대회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섬기는 유기성 목사는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 교회의 역량이 성장하고 모든 교회가 영적인 회복을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의 영적인 잔치도 되어야 한다.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 로잔 정신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일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어 김홍주 실행총무가 현재 로잔 대회 준비 사항을 브리핑하며 대회 오전에는 사도행전 성경 강해와 함께 소그룹 토론이 이어진다고 전했습니다. 김 총무는 또 특히 25개 그룹을 선정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모셔 활발한 연대 구축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훈 의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교회가 아시아교회와 함께 로잔 운동의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거룩한 사역의 기도와 후원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개교 70주년을 맞은 한세대학교가 기념 예배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설교를 전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순복음교단의 자부심인 한세대학교가 다시 한번 한국 사회와 세계를 변화시키는 학교로 세워지길 당부했습니다. 권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1953년 순복음교단의 신학교에서 출발해 현재 기독교 바탕의 종합대학으로 발전한 한세대학교가 개교 70주년을 맞았습니다. 학교는 16일 이를 기념하는 감사 예배를 마련해 지난 70년 역사를 돌아봤습니다. 이날 예배 설교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대표 총회장이자 한세대의 역사와 함께 해온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이영훈 담임 목사가 맡았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이영훈 목사는 최근 몇 년간 경영 문제 등으로 갈등과 분열을 겪어온 한세대가 과거를 딛고 일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의 절망에서 상처에서 어두운 역사 속에서 일어나서 이제는 여러분 앞에 펼쳐진 찬란한 미래를 보고 달려나가야 합니다. 이른 그대로 오늘은 한국을 내일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대학으로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 하나님께서 이 대학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이어 후원자들의 발전 기금 전달식이 진행됐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날 기념식을 통해 발전 기금 20억 원을 학교 측에 전달했습니다. 또 글로벌 엘림재단과 크리스천 메모리얼 파크, 한세대 총동문회 등 많은 단체들이 기념 후원에 동참했습니다. 한세대 유대현 총장 직무대행은 기념사를 통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포함한 후원자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후원을 변화와 혁신의 원동력으로 삼아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독교 명문사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세대학교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개교 70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편 이날 행사엔 1,200여 명의 한세대 재학생들도 참석해 개교 70주년을 함께 기념했습니다. 학생들은 70년 전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사명으로 세워진 학교의 비전을 되새기며 각자의 소명에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정말 이 학교에 온 게 그냥 온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학교에 와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학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한세대학교에 와서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현재 총장 직무대행 체제인 한세대학교는 총장 인선을 통한 정상화가 가장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개교 100년을 향한 한세대학교의 비전과 관계기관들의 협력이 기독 명문사학으로 나가는 과정을 앞당기는 중요한 지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동영상 수어 성경을 만들기 위해 교계가 뭉쳤습니다. 지난 15일 한국기독교수어연구소와 한국수화성경연구원이 한국수어성서원으로 합병해 농인의 신앙생활을 돕는 동영상 수어 성경을 만드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한국수어성서원의 출범을 축하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농인들이 새 생명을 갖길 바란다고 축사를 전했습니다. 한국수어성서원 공동위원장인 김용환 목사는 수어성경 번역을 위해선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재정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후원과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한국수어성서원은 2035년까지 초안 완역과 2040년 한국수어성경 정식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사역팀 UNI가 4년 만에 싱글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UNI는 16일 최근 발표된 CCM 앨범 파워 오브 러브 발매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번 앨범에는 국내 R&B 가수 범키와 힙합 가사에 복음을 전하는 래퍼 아넌 딜라이트가 참여했습니다.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의 록 스타일을 접목한 이번 신곡에는 인생에서 한 모든 선택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성경 속 잠언의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UNI 총괄 최요한 프로듀서는 이번 앨범에서 K-팝적 요소를 가미한 새로운 형식의 CCM을 선보였다며 기독 청소년과 청년뿐 아니라 교회 밖 다음 세대에게도 희망을 주는 찬양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환경주일인 6월 첫째 주를 앞두고 환경주일 자료집을 배포했습니다. 환경주일은 6월 5일부터 11일까지며 올해 주제는 생태정의를 일구는 교회로 선정했습니다. 자료집은 아이들을 위한 설교 예문과 환경주간 설교문, 공동 기도문 등을 담았으며 몽골의 사막화와 이들을 위한 자료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한편 두 기관은 창조세계 보전에 앞장서고 생태환경 선교의 비전을 갖춘 11개 교회를 올해의 녹색교회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녹색교회로 선정된 교회는 광명교회와 군산 한일교회 등으로 시상식은 이달 23일 성공회 서울 주교자 성당에서 열립니다. 서울 온누리교회가 지난 9일 인천 영종도에 영종 캠퍼스를 설립하고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온누리교회 이재훈 담임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 기쁨의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영종 온누리교회 도육환 담임 목사는 지역사회와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하는 교회로 세우겠다는 포부를 나타냈습니다. 2년 만에 완공한 온누리교회 영종 캠퍼스는 지하 1층, 지상 4층, 974평 규모로 지어졌고 폐선박 일부를 교회 건축에 활용해 구원의 방주가 되겠다는 사명을 담아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전기요금 인상 소식에 소상공인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정부가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당 8원 인상해 154.6원으로 가격을 올렸는데 16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 관계자는 여름철을 앞두고 전기요금이 올라 벌써부터 걱정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PC방과 음식점처럼 여름철 냉방이 필수적인 소상공인들은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주가 폭락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외국계 증권사 SG증권을 통해 주가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를 막겠다는 게 이유입니다. 한국거래소를 통해 최근 10년간 거래에 대해 분석하고 1년 이상에 걸쳐 시세 조정을 포착하는 방식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가 폭락 사태로 구속된 라더견 씨 주도의 주가 조작 세력과 같은 사례가 예전에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 3명이 공부할 용도로 오피스텔을 빌려 2억 원대 마약을 유통했습니다. 인천지검 마약범죄 수사팀이 16일 이들을 구속 기소했다고 전했습니다. A군 등은 2021년 10월부터 다음해 7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등의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마약 판매상에게 범행 수법을 배워 또래들을 포섭해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군 등은 이번 범행으로 1억 2천여만 원 상당의 돈을 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 광산구 근처에서 이륜차 폭주를 하자는 게시물들이 동영상 공유 사이트 틱톡 등 SNS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16일 경찰은 오는 18일 자정을 전후로 폭주족들의 질주가 계획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의 단체로 질주하자는 건데 이들은 지난 8월 광주 광산구에서 고개 폭주를 했던 무리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가용한 모든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5.18 추모 기간에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행동은 자제해달라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장현우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을 불러 모아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상회의는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중국 산시성 시안에서 진행된다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16일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더욱 확고한 우군으로 만드는 것을 중요 의제로 설정할 전망입니다. 중앙아시아 5개국은 안보 경제에 있어 중국을 러시아의 보완책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가 마련된 이유에 대해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주요 7개국 G7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패션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독자인 버지니아주 풀스처치에 사는 로널드 하이탈라 씨는 대통령의 부인을 모욕하지 말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12일 워싱턴 포스트가 독자들의 의견을 소개하는 칸 가장 위에 배치한 내용입니다. 독자의 반응 이유는 옷 유행에 지나치게 관심이 많다는 속어인 빨래 건조대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이탈라 씨는 미국 방문객의 의상에 대한 불필요한 논평은 무례하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알츠하이머병 예방 변이 유전자를 발견했다고 16일 의학저널 네이처 메디신이 보도했습니다. 독일 함부르크 에펜도르프 대학병원과 함께 콜롬비아 시민 6천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회복력 연구에서 유전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연구 과정에서 한 남성의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이 유전자 PS2원 변이가 있지만 유전자 희귀 변이도 있어 67세까지 발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구팀은 알츠하이머병 새 치료법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습니다. 미국의 초중학교 급식에선 초코우유와 딸기우유가 없어질 전망입니다. 미 농무부가 초콜릿과 딸기 우유를 포함한 향료 첨가 우유 금지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현지 시간 지난 15일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금지 이유는 향료 우유에 들어가는 첨가당이 어린이 비만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라고 농무부가 밝혔습니다. 신디롱 농무부 식품영양국장은 첨가당 섭취를 줄일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농무부 측은 내년 중 가향 우유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고 새 규정을 2025년부터 2026년 학기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때이른 여름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반짝 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강원도와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는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목요일부터 하늘이 흐려지며 더위가 잠시 주춤하겠지만 당분간 예년보다 높은 기온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강릉 32도, 대전 30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31도, 광주 30도, 부산은 24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강릉이 35.5도까지 오르며 5월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밤사이 열대야도 관측될 것으로 보이면서 갑자기 마주하게 된 여름을 느끼게 됐는데요. 다행히도 깜짝 더위는 모레쯤 물러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온열 질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